수용의 조건부 비판, 이 측 가짜뉴스 법적 대응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훈 토론회에서 이 대장동 사건 이 특검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뭐 혹시 김희원 패널님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네, 지금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재명 후보 공격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좀 정면 대응, 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수아 기자, 지금 보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 대장동 특검 수용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도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이제 예전이랑 특검에 대한 입장이 이재명 후보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여기에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검으로 가냐 마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야당은 뭐라 그래요? 네, 저희 어제 방송 시간만 해도 정확한 야당 입장 안 나온 상태였는데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야당 입장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특검 관련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 후보가 이런 비판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 발언 듣고 오실게요. 예, 이재명 후보의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물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이거를 가불기라고 합니다.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예,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를 질 것이고 그렇게 선거를 지면 새로 탄생한 정부에서 어차피 엄정한 수사를 받을 테니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그러니까 방어가 불가능한 전략을 쓰고 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후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을 했고요. 또 과거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특검 임명권을 야당이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그 사례를 준용해서 야당이 특권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으로 사실 이 후보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 이 후보가 국면 전환용으로 조건부 특권 수용 의사를 꺼내든 것뿐 사실 대선까지 시간 끌기용 아니냐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 조건부 특검 수용은 시간 끌기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건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 후보 측 바로 재반박했습니다. 네. 이 후보 측은 조건부 특검이 아니고 후보가 특검 의지를 밝힌 거다. 뭐 대선 전에도 특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면서 이 진정성 논란 일축했습니다. 여전히 검찰 수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뭐 조건을 달아 시간을 벌겠다라는 야당의 공격에 과연 적절한 방어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건 같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문구,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이라는 이 말을 두고 지금 여야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특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특검
받겠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지도부는 야당과 협상을 해주십시오. 이왕 메시지를 던질 거면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던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워딩 속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 이른바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50억 클럽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 얘기로만 본다면 일단 검찰 수사가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특검을 좀 논의를 하자라는 그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네. 이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거고 이것이 이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정성호 의원이 뭐 그게 아니고 특검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말과 정성호 의원의 오늘 해명 사이에는 분명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분명한 어떤 입장이 좀 표명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재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대장동 의혹 특검은 워낙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어떤 조사는 거의 뭐 73%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자체가. 그런 정도로 이 특검에 대해서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가 수세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피해갈 수는 없다. 아마 이런 판단 속에서 특검을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선회를 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좀 더 이왕 할 거면 좀 과감하게 정말 어제 메시지를 던졌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소종섭 위원께서는 좀 더 과감하고 선명하게 메시지를 던졌어야 하지 않냐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게 본 것처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굉장히 좀 당당하고 이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 정권 교체 여론이 60%를 웃도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 네. 답변 먼저 듣고 오실게요.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에 또 실제 참여한 일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이재명 정부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더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더 민생적이고 더 전진하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는 걸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가 100% 잘한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기대에 못 미친다고 나름 솔직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뒤이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더 유능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현 정부와의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아주 이 모습이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서 아주 새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이 대선 후보 감사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하고 또 연설문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현 정부의 좋은 점을 취하면서 차별화를 노리는 듯한 전략을 취했거든요.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 좀 거리 두기를 하는 좀 그런 모습인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수아 기자,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한 발언 중에 또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음주 운전자, 초보 운전자 비유 처음 들으신 건 아니시죠? 이 얼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흘 전쯤 국민은 음주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 중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음주 운전자, 초보 운전자에 비유했는데요. 네. 이 후보가 이 비유를 받아서 다시 윤 후보 견제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음주 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발언 듣고 오실게요.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행정 경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죠. 그런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끗할지 몰라도. 우리가 왜 흠없는 사람을 찾아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사청문회의 그 지난한 과정을 각오하고서도 문제가 일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겨야 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경험들이 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네, 이 발언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황당한 발언이다. 위험한 인식 수준이 또 드러났다라면서 비판했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아니 음주운전은 범법행위인데 어떻게 이걸 초보 운전과 비교를 하냐라면서 비판이 쏟아진 거죠. 이 여론이 좋지 않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는데요. 음주운전 경력자와 초보 운전 중 이 실수할 위험이 더 많은 사람은 초보 운전이라는 취지였다. 음주운전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더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더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란 얘기였다라고 이렇게 이 해명을 했다는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지금 두 사람 다 지금 실언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단순히 여의도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한테는 뭐 그런 아무리 여의도 경험은 없지만 다른 걸로는 능수능란하죠. 이보다 더 심한 유인하는 발언도 잘 넘어왔죠. 이거 사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말꼬투리를 잡는 거다라고 보는데요. 뭐 이재명 후보를 제가 옹호하지 않은 취지가 아니고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들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거고 초보운전이라는 건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잣대로 따지면 한쪽은 법을 위반한 거고 한쪽은 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데 그게 어떻게 같은 잣대냐 이렇게 말꼬투리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거 아마 들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어제 관훈 토론회를 보면서 이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정말 이 두 마디 가지고 한 건 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 내년 3월 9일 대선 치러지는 날까지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경력자, 윤석열 후보는 초보 운전자. 네. 아마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거기에 이제 평가를 할 때마다 그건 뭐 법적으로 법을 한쪽은 위반한 거고 한쪽은 위반하지 않은 거다. 한쪽은 초보라는 게 그만큼 실수할 위험이 크다는 거다. 음주운전은 그래도 뭐 능수능란하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뭐라 경험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이 갖다 붙겠죠. 중요한 건 글쎄요. 이따가 뭐 저희가 윤석열 후보의 또 다른 실언도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요. 실언 또는 뭐 말실수 이거보다는 실제로 당사자들이 어떤 취지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흔히 말하는 맥락을 좀 지켜보면서 비판을 하는 게 본인이 더 아플 겁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이런 비판에 얼마나 아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실수 그거 조금 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거 본인이 별로 개의치 않으면 그건 별로 그렇게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 윤경호 위원께서는 이 사실 부질없는 말실수다. 이 맥락을 놓고 좀 봐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난 민주당 뭐 어쨌거나 이런 뭐 말꼬투리니 뭐 아니니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했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를 둘러싸고도 이 각종 가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다라면서 민주당 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김혜경 씨의 그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이른바 찌라시라고 불리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사진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이 이걸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최근 상황을 이제 제2의 시발단 사태와 말했는데 이 사태가 지난 2012년에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그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유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상황을 빗댄 거고요. 서용교 의원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가짜뉴스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가짜뉴스를 반드시 막겠다 뭐 이런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캠프 측은 그래도 이제 여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고 당시 상황과 이제 신고 녹음, 119 기록 등을 이제 모두 모아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식 의원이 아까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해식 의원 이 목소리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부상을 둘러싸고 악의적이며 의도된 불법적인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인 11월 10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 가짜뉴스 유포자 2명 이 고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금 뭐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요. 이 아내에 대한 어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면 대응하고 있는데 이 시각 윤석열 후보도 이 어제 전두환 발언으로 민심이 성나 있는 이 광주를 찾았었죠. 저희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